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새벽 4시에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여기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금리 인상의 경우 올해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해당 의사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를 더 일찍 혹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불리죠. 이 양적 긴축을 시장이 예측했던 2024년이 아닌 첫 금리 인상 이후 몇 달 내로, 한마디로 올해 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을 통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사실상 테이퍼링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연준은 이 채권 재투자에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 가치의 상승, 위험자산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뉴욕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유가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기준금리가 2%대에 도달하기 전까진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실시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베네수엘라나 엘살바도르, 터키처럼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여기는 국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국가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경우엔 오히려 신흥국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발표로 인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신흥국들의 자금 유입 혹은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이 화폐 가치의 하락,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은 암호화폐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긍정적으로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증시와 암호화폐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통해 기술적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이번 주 주봉 캔들이 62평선을 이탈 마감하는지 아니면 반등해주면서 62평선을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다음주 월요일에 이 캔들이 62평선을 이탈 마감할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탈 마감하더라도 3-4주 내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단 62평선을 이탈 마감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62평선을 이탈 마감할 경우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끝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비관론자나 일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을 뿐,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등 해외 증권가에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6만 달러에 있었을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인 가격만 보고 이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는 증권사나 은행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데이터나 게임, 심지어 기업들도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너무 단기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즌 종료라고 해도 다시 새로운 상승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 종료가 맞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오기 전까진 꾸준히 공부와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